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마 이 책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예, 체이나 책방 대표,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책이고요. 원래 이분이 그 제일 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뭐 30년 정도 일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유명한 카피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이 카피도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과 할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제목으로 썼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유 시간을 이 제목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카피에도 이분이 쓰셨네요. 예, 근데 이렇게 30년 동안 일했던 광고계를 떠나서 불현듯 예, 책방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서야 이렇게 좀 뒤늦게 읽을 때가 많아요. 베스트들은. 예, 그런데 좀 일의 본질에 대한 30년을 또 한 여성이 이렇게 그 어떤 진짜 굵직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부사장까지 오르셨어요. 전 제일 기회에 부사장까지 오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게 그 일에 대해서 뭐 철두철미하다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단단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특별히 여성들이 이렇게 정말 탑 리더십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더 그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일에 대해서 또 이 대표님의 생각을 잘 또 나눈 책인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또 소개해드리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다고 해요. 광고에서 어떻게 책방으로 갔지? 어떻게 갑자기 너무 좀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한 이제 꼭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일의 본질을 꿰뚫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CEO들에게 묻는데요. 우리 업의 일의 본질은 무엇이고 반다. 그 호텔업을 할 때, 뭐 호텔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대부분이 얘기한다고 해요. 서비스업은 호텔업은 서비스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텔은 장치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호텔 방 하나에는 1,300개 정도의 비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그 비품의 질에 따라서 호텔의 성패가 좌우되니까 호텔업은 장치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관점이나 그 일을 정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체이나 대표도 자기만의 언어로 뭔가 이것을 일을 정의할 때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광고에서 이렇게 책방으로 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광고쟁이로 일할 때 일의 본질을 생각의 힘으로 크리에이티브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광고쟁이로서의 그 일의 본질을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고와 책방도 업은 다르지만 업의 기준으로 보면 다르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으로 크리에이티브와 해법, 그냥 책방을 그냥 뭐 그냥 책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생각의 힘으로 광고니까 이제 카피를 하시다 보니까 뭔가 다른 관점, 시선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법을 찾아내는 거죠, 생각의 힘으로. 그러니까 책방을 운영할 때도 늘 결국 그 밑에 깔린 이 책방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해 가야 될지, 어떤 대상들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 밑에는 생각의 힘으로 예, 그런 독자들의 이 책을 읽게 만들어야 하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그 해법을 찾아내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업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가져왔던 일에 대한 태도, 뭐 역량, 가치 이런 게 동일하게 예, 지금 하고 있는 책방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하며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광고쟁이 시절이나 책방 주인인 지금이나 매우 연속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내가 전업주부이든 뭐 일을 하든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저도 22년 정도 이제 그런 어떤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단체에서 일해왔지만 더 이상 그 일은 이제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대상만 바뀔 뿐이고 조금 제가 많이 해왔던 일 중에서 조금 더 집중된 독서와 글쓰기 이제 요 파트에 제가 좀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제가 그때 해왔던 또 훈련해왔던 그 모든 역량들 또 가치 태도 이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결국 내가 비슷한 일을 또 하고 있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하고 있는 그 업의 형태는 달라졌죠.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 태도, 제 역량은 그대로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그 노력의 또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전업주부이든 뭐 직장인이든 내가 또 뭐 어떤 직업을 바꾸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리랜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가치, 역량이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또 이 일을 하는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 이거는 한 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열심히 성찰하고 훈련해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그 태도, 가치, 역량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주제가 있어요.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도 나는 직장 싫어 이러면서 퇴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직장인이든 내가 프리랜서로 나왔던 중요한 건 직장 안에서도 결국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이미 브랜드인 거예요. 내가 하고 맡은 역할에 그 일을 해가는 과정, 일을 대하는 태도, 또 그 일의 결과물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퇴사를 하고 나서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 뭐냐? 브랜딩은 이미지잖아요. 인식이라고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이미지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실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짝할 수 있죠. 이제 뭐 한 달 만에 뭐 1,000만 원 벌면 되게 빠른 시간에 실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런 카피들이 되게 많잖아요. 혹하는. 물론 실제로 그런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혹시나 벌었어요. 근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1,000만 원을 번 사람의 실력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 1,000만 원이 진짜 한 번도 가져올 수 있어요?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 실체가 다르면 이 괴리가 크면은 결국 반짝할 수 있지만 그리고 태도도 엉망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한테 이미지가 좋고 막 뭔가 브랜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삶도 엉망이고. 그러면 실망하고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생산하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가치가 무엇일까? 이 실체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빨리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제가 수익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또 빨리 되는 베스트셀러 된다고 좋나요? 빨리 내가 뭐 근데 실력이 없어. 책이 엉망이야. 막상 막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내용이 그냥 그 수준이에요. 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 실력이 없는데 빨리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반짝할 수 있어 반짝. 그러나 오래오래 이제 가려면 이미지와 실체의 괴리가 이렇게 좁혀져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이나 대표님도 이 실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들을 계속 해가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결국 내 자신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나를 성찰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예, 필요합니다.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타인이 나를 보는 점수보다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가 더 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브랜드라면 고객이 나를 선택할까?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그러니까 빨리 수익화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고객에게. 직장이든 아니든. 한 번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선택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공들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죠, 가치. 오래가는 브랜드는 이 가치에 대한 인정이 축적된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브랜드는 결국 단단한 실체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실체는 고객에게 이제 가치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빨리 성과가 나지 않거나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어떤 가치를 나는 생산해서 제공할지 이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먼저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시간과 함께 가치를 추측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빠른 성공, 빠른 수익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고 이제 나는 열심히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누릴 거야. 이래서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들어가셨더라고요. 한 2년 쉬으니까 이분은 그래도 오래 쉬셨어. 저는 딱 6개월 쉬었거든요. 퇴직하고 6개월만 운동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하는데 힘든 게 그냥 진짜 그런 힘듦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나와서 내 자신을 거래해야 되더라고요. 수익화가 목적이 아니라 일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내 가치를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좀 혼자 이렇게 막 나는 너무 행복하지만 2%도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는데 또 이분 많이 쉬었어. 2년을 대학원 다니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기 퇴직 이런 게 이제 실제는 돈을 떠나서 일의 의미.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고 다시 이렇게 책방을 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그런 또 마인드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30년을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영향을 주셨고 또 다른 업으로 바꾸셨지만 지금 또 다른 영역에서 또 고민들을 하시면서 영향력을 주고 계신 최은하 대표님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내가 브랜드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어떤 위치에 계시든 또 여러분의 가치를 나누는 누군가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돈이 되든 안 되든 가치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쌓아가는 단단한 브랜드를 내 이름의 석자 단단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